서민들이 다중채무자로 몰리게 된 배경이 또 있습니다. 일본 거리를 걷다 보면 어디서나 대부업체 간판을 볼 수 있습니다. 경기 불안으로 직장을 잃은 사람들, 그리고 고용이 불안해서 은행 대출이 쉽지 않은 비정규직 사람들이 쉽게 돈을 빌리려면 이곳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일본은 2000년대 들어와 정규직은 점차 줄고 계약직과 파견직, 일용직이 늘어나는 경제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그러니까 파견직, 계약직, 일용직들은 고용이 불안합니다. 언제 잃게 될지 모를 일자리. 비정규직은 임금도 낮습니다. 이는 일본 사회의 경제적 취약자가 그만큼 양산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일본에는 고용안전망과 건강보험, 연금 등의 사회보험 안전망, 그리고 생활보호를 받는 공적부조 안전망까지 3중의 안전망이 갖춰져 있습니다. 정규직의 경우엔 물론 3중의 안전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일본 사회에 점차 늘어나고 있는 비정규직, 자영업자, 무직자입니다. 이들에겐 일단 고용 안전망이 없습니다. 게다가 삶에 이런저런 문제가 생겼을 때 보험료를 내고 있다면 사회보험 안전망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생활에 쪼들려 그마저도 내지 못하는 경우 바닥까지 곧장 미끄러집니다. 이들을 구할 안전판이 없는 현실.やっぱセーフティーネットも効いてないし、まずそもそも働く立場が不利な人は雇用保険なんかにも入れてない場合が多いですね。で、雇用保険に入れてないから失業した時の歯止め、経済的にも社会的にも落ちていくということになると、自殺っていうのはいわばその人が社会に自分をつなぎ止めるものを感じられなくなった時に起こるわけですけど、自分を社会につなぎ止めるものを感じにくくなるんですよね。 일본의 유명한 반빈곤 활동가 유아사 마코토. 사회적 약자가 경제적으로 흔들리게 되면 곧장 바닥으로 미끄러지는 일본 사회를 그는 미끄럼틀 사회라고 말합니다. 이 미끄럼틀 사회가 바로 일본의 높은 자살률의 배경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태평양이 한눈에 들어오는 시라하마 앞바다. 물살이 어찌나 빠르고 센지 마치 조각칼처럼 절벽을 기묘하게 깎아놓았습니다. 자연이 빚어낸 이 절경을 보기 위해 일본 각지에서 여행객들이 찾아옵니다. 그들에게 이곳은 삶의 즐거움을 확인하는 장소입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어두운 삶을 그만 마감하고 싶어 이곳을 찾기도 합니다. 이곳은 일본에서 꼽히는 자살 장소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기념사진을 찍는 촬영 지점, 그 사이사이로 얼핏 보이는 간판들,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는 문구들이 적혀 있습니다. 바로 이곳의 민간 자살 예방 단체에서 세운 간판들입니다. 一番古いんです、これ。もともとこの柵もないし植え込みもなかったんです。で、観光客はあそこまでみんな行けたんです。で、もともとここが一番最初に看板ができて。 삼단벽 근처 작은 교회에서 시작된 시라하마 구조대. 이곳 대표 요이치 목사는 자살을 시도했던 사람들을 구해낸 후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는 자살 시도자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며 그들의 고민을 상담합니다. 그들이 이곳까지 온 이유를 말할 때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できればお金さえあればってよく言われてました。自分もお金さえあればこんなことはしないんだとか、お金さえあればこの時こういう決断ができてこういうふうに今はなってると。 삶의 낭떠러지까지 오게 된 배경에 경제적 이유를 호소했던 사람들. 교회에서는 갈 곳 없는 이들을 위해 쉼터를 제공하고 자활을 돕는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합니다. 이곳에서 생활한 지 1년 된 모리 씨는 갑작스런 실직 때문에 생활고를 겪다가 이곳 자살바위를 찾았다고 합니다. 그날 사람들의 눈을 피해 벼랑 끝에서 한나절을 멍하니 보냈다는 모리 씨. 自分はいかに惨めな生活をしてるんだろうって思って、それで三段壁までついて、三段壁について裏手の方というか、あまり人目につかないところがあるんです。そっちの方に茂みの方に分け入って入っていって、それで、2回3回飛び降りようって思ったんですけど、 교회는 죽음에서 구해낸 이들의 재활을 돕기 위해서 도시락을 판매하는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리를 좋아하는 모리 씨는 이곳에서 일하며 고향에 작은 식당을 차릴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1999년부터) 자살 예방 활동을 하며 800명의 목숨을 구하고 경제적 자립까지 도운 시라하마 구조대. 그들 가운데 대부분은 40, 50대 남자들이었고 경제적인 문제로 빚에 몰리거나 실직을 비관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で大体本当にこうみんなやっぱりその借金の問題を抱えてたり、それから身寄りがなかったり、もう生涯天涯孤独と、家族が一人もいないっていうそういう状況と出くわすことが多かったですね。非常にこう何かしら社会で経済的なこう問題が起こった時っていうのは、私たちの保護件数もまあ比例するって言ったらちょっと言い過ぎかもしれないけど、でもやっぱり同じように増えます。はい、요이치 목사와 죽음에서 살아난 그들이 교대로 삼단벽을 순찰합니다. 또 다른 자살 시도자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들은 매일 순찰을 거르지 않습니다. 삶의 종착점으로 알고 왔던 시라하마 3단벽. 죽음에서 살아남은 이들에게 3단벽은 이제 새로운 출발을 꿈꾸는 장소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 일본 정부는 드디어 국가 차원의 1차 자살 예방 대책을 발표합니다. 1차 대책 때는 우울증 예방 사업이나 유가족 지원 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 골고루 예산을 씁니다. 그런데 2차 대책이 시작된 2012년에는 자살에 떠밀리지 않는 사회라는 구호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정부 예산을 쓸 때도 선택과 집중을 합니다. 大きなところで言うと、先ほどからお話になっているその社会的な取り組みで自殺を防ぐというような分野については大体220億円くらいで、その以外のうつ病対策ですとか、あるいは心の健康づくりいったところで160億円ぐらい、もう一つポイントとして挙げられるのは、なんていうかね、どういったところが自殺が増えているのかといったところをきちんと分析して、それに即した形でのきめ細やかな手当てをしていったということを、自殺総合対策大綱にもそういったことが書いてあるんですが、そういったことを実践してきたということが、非常に良かったのかなというふうに考えております。 1차 대책 기간이었던 2011년에는 사회적 대처 예산이 약 660억 원 정도였으나 2차 대책이 시작되는 해엔
1110억 원으로 2배 늘었고 이듬해엔 1590억 원으로 다시 또 늘어납니다. 자살 예방 예산의 상당액을 상담체제 지원, 융자, 법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정보 제공 등 주로 경제적 문제 해결 정책에 쓰고 있는 것입니다. 生活困窮者、生活保護にもらっていたりだとか、あるいはそこに行く手前の人たちに対するその支援というような施策にかなり重点的に予算が回っているというところがありますので、そういったその自殺に関連するその関連施策の予算がかなり増えてきている。 사회적 대처, 구체적인 예를 한번 볼까요? 헬로워크는 일본 정부가 운영하는 직업 상담소로 전국 곳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오면 전국의 모든 구직 정보를 찾아볼 수 있고 원하는 직업에 대한 정보와 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직업 소개장도 받을 수 있습니다. ハローワークプラザでは毎週第4木曜日に臨床心理士による心の健康相談を実施しております。 헬로워크는 단지 구직 상담뿐 아니라 실직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에 대한 심리 상담, 빚에 관한 법률 상담도 합니다. 失業している方はね、精神的なストレスが非常に高くてね、そういう生活の悩みだとか仕事の悩みが非常にある方が増えてきてますね。そういう中でね、ハローワークでも産業カウンセラーですとかね、臨床心理士による心理カウンセル、弁護士によるね、多重債務、借金抱えている方なんかいればね、その辺の相談なんかも、無料でね、月に一遍だけですけれども無料でやってますので。 이곳은 공무원이 약 50%, 나머지 50%는 변호사, 심리상담가, 노무사 등 다양한 직종의 전문가들이 비상근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실직자들에게 일자리는 생명의 끈과도 같습니다. 헬로워크는 직업도 알선해주고 생활고에서 비롯되는 법률 문제도 풀어줍니다. 일본 정부의 자살 예방 정책을 엿볼 수 있는 곳입니다. 헬로워크에서 빚 문제를 해결해주는 포스터가 보입니다. 전국 어느 관공서에서나 볼 수 있는 이 포스터. 일본 정부가 많은 실직자들이 앓고 있는 빚 문제에도 관심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루해가 저물고 일본의 최고의 번화가 롯본기에 일과를 마친 직장인들이 하나둘 모여듭니다. 부자 나라 일본. 하지만 거품이 사라지면서 20년 가까이 고전 중입니다. 그래도 술자리에선 좋았던 시절에 대한 추억담이 끊이질 않습니다. あの時はバブルの時はだいたい 70% お金持ちだったけど今は 70% 貧乏になってる。 버블 경제 시절엔 3만 5천 포인트를 웃돌았던 일본의 주식. 2003년, 2008년엔 10,000 포인트 이하로 떨어집니다. 사회 곳곳에 넘쳐나던 그 많던 돈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주식은 바닥을 치고 실업률은 점점 늘어납니다. 特に日本と韓国に関しては、男性の死亡率と失業率が本当にきれいに相関するんですね。つまり、家族を養い責任を持ってみんなを幸せにしなきゃいけない。 일본은 중장년층 남성의 자살률이 다른 연령대보다 높습니다. 経済的にどん詰まってしまった男性が、将来に不安を抱えて、眠れなくなる、元気がなくなる、それから眠れないことに対してお酒を飲んで無理に寝ようとする。これでうつ病やアルコール依存症が出てくる。ですから実はその中高年の男性の場合にはその経済的な問題と健康的な問題をきちんと分けることは難しいかもしれない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ね。はい。
で我々の調査を含めですね、あるいは民間のその NGO、NPO 団体のさまざまな調査をで、特に中高年の男性についてはその経済問題、事業不振、それから失業、多重債務、そういった問題がですねうつ病につながっているということが多く、報告されております。そういう意味でその確かにその自殺の理由というのはうつ病が多いんですけれども、ただその背後にはやはり経済理由があるというふうに我々は理解しております。 사와다 교수는 일본의 주요 자살 원인인 건강 문제와 경제 문제가 상당 부분 서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でやはりうつ病ということですから、そのお医者さんに行っているケースは非常に多いんですね。で精神科のお医者さんにかかっていてなんだけれどもうまくいかずに最終的に命を絶つというケースが多いということなんですが、でこれはやはりお医者さん自体が例えば事業再生のコンサルティングをやるというようなことはできませんし、それからいろんな法律相談に乗るというようなことはできませんので、やはりその弁護士あるいは事業再生の専門家にいかにつなげていくか、それから行政のさまざまなその、施策ですね、プログラムにどうやってつなげていくかというこのつながりをどうやってつけるかというところがやはり問題になると思うんですね。 우울증보다 우울증의 배경이 되는 경제 문제부터 해결한다면 어떨까요? 그런 방법을 시도한 도시가 있습니다. 구리아라시는 한때 높은 자살률 때문에 고민이 많았던 도시입니다. 높은 자살률의 원인은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 구리아라시는 제일 먼저 앙케이트 조사부터 실시했다고 합니다. 市民アンケート取りましたら、やはり健康問題の不安、その次はやはりその債務ですね、その額をどう弁済するかという、そこで悩んでいるということは経済的な問題ですね。 구리아라시는 자살 원인 1위인 우울증 문제보다 2위인 경제 문제에 먼저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지역 신용금고 안에 독특한 대출 상품을 만듭니다. 시의 기금으로 마련된 이 대출 상품의 이름은 구리아라시 희망론입니다. 신용금고에서는 자체 상품보다 더 낮은 이자로 이 상품을 운영합니다. 기존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없는 시민들의 빚 문제부터 해결하자. 그래서 자살률을 낮춰보자는 시 정책에 협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돈이 회수 안 되면 어떻게 하나 반대도 많았습니다. 시장은 어떻게 설득을 했을까요? お父さんは、定職がつくように職業を斡旋をしましょうと。でその職業を斡旋をされた人がですね、仮に20万であれば2万円は出せると。奥さんも働くと。そして最大返せるお金は6万ぐらいは返せるって言ったら、その合うような形でセッティングをして、その300万、仮に言えばですよ、300万から500万ぐらいの中で借金を整理してですね、それを返済していく。 구리아라시 관공서 어디를 가든 희망론에 관한 안내 문구들이 쉽게 발견됩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어도 문턱이 높으면 이용하기 어려운 법. 구리아라시에선 빚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언제든 상담을 받고 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에서 기금 1억엔을 만들어 시작한 희망론은 현재까지 아무 탈 없이 잘 운영되고 있고 성공적인 사업이라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効果は感じてます。確かに40人が年間亡くなれるのが20人に減ったってことは、2分の1になったってことですね。これは全国平均、宮城県平均を下回っていることは一つの成果だと思うんですが、じゃあそれは成果だって威張ってるような話ではなくてですね、限りなくさらなる努力を積み重ねていくことが大切だなと。
미야기현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았던 구리아라시. 빚 구제에 초점을 맞췄던 시장의 결단 덕분에 자살률을 절반으로 떨어뜨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일본 곳곳에선 이외에도 경제형 자살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때 전국 최고의 자살률을 보였던 아키타의 민간단체 거미줄에서는 영세한 중소기업인들의 경제, 법률 상담과 우울증 상담을 연계한 사업이 적극 진행되고 있고, 오사카의 민간단체 페르마타는 자살 위험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은둔형 외톨이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있으며, 나고야시청 공무원들은 지하철역에 나와 중장년층들에게 마음의 반창고를 나눠주는데, 여기엔 마음속 고민을 풀 수 있는 상담창구 연락처들이 안내되고 있습니다. 한 끼 식량을 구하려는 사람이 길게 줄지어 서 있는 이곳은 도쿄 시민들의 안식처 우에노 공원. 오늘 한 구호단체에서 무료 급식을 나왔습니다. 어쩌면 오늘 첫 끼이자 마지막 끼니가 될지도 모를 음식으로 허기를 달래는 이들은 2008년 경제 위기가 낳은 일본의 아픔입니다. 일본은 2008년 리먼 사태 이후 대규모 노동자 해고가 일어났습니다. 쓰나미처럼 일본 경제계를 덮친 세계 금융위기는 일본 근로자 수십만 명의 일자리를 앗아갑니다. 이때 우에노 공원엔 대규모 실업에 항의하는 뜻에서 파견직들이 거대한 노숙촌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일본 사회에선 자살자가 또 급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997년과 2003년 경제위기 때 자살률이 급증했던 것과 달리 최근 4년 동안 일본의 자살률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これは大きな制度の改革があったわけではありません。制度にあるいは支援策に相談窓口につながる人が増えたってことだと。問題抱えている人も決して減ったわけじゃない。で何か制度で新しい受け皿ができたわけでもないにもかかわらず自殺が減ったというのは、問題を抱えた人がさまざまな支援策や相談窓口につながるようになっていた。それは市区町村の取り組みであったり民間団体の取り組みだったり、この制度と問題を抱えている人をつなぐ、そういう活動が全国的に広がってきたという中で、問題を抱えている人でも早めに相談窓口にたどり着くようになって、支援策にたどり着くようになった。事態が深刻化する前に問題解決するようになったということじゃないかと思います。 문제는 경제 위기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경제 위기가 와도 자살 예방 시스템이 있다면 그 사회는 보다 더 안전할 수 있다는 교훈. 시즈오카의 한 강연장. 오늘 주인공은 민간 자살 예방 활동가 시게 유키오 씨입니다. 시게 씨는 지난 10년 동안 도진보 자살바위에서 약 450명의 자살 시도자들을 구했고 그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게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강연회 내내 시게 씨에게서 한시도 눈을 떼지 않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강연자인 시게 씨와 인연이 깊은 이 청년. 어린 시절부터 무방비하게 노출된 가정폭력. 5살 때 결국 부모님은 이혼을 합니다. 가난해서 자신감이 없었기 때문일까요? 냉대와 따돌림 속에 성장한 청년은 성인이 돼서도 계속 외톨이로 살게 됩니다. 경제 위기 속에서 계속되는 취업난, 도무지 벗어날 수 없는 생활고로 인해 노을이 붉게 물든 저녁, 그는 도진보 자살바위를 찾았고 절벽 위에서 뛰어내리려던 그 순간 청년,
여기 뭐하러 왔어요? 따뜻한 한마디로 그를 잡은 사람이 바로 시계 씨였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그에게 아버지처럼 손을 내밀어 준 사람, 시계 씨는 여전히 따뜻합니다. 岩場の、ね、最先端に座っていて本を持ってたんですね、でも見るからにしてもうこれは自殺に来てその後やったもんで何してんやと。当座の本人の悩みは借金数十万円あった。それの取り立てが厳しいということで、それを自己破産の手続きを弁護士さんにお願いしてやってもらってですね。あの時もし信也さんが助けてくれなければもう自分はこの世にいないでしょうし、そういう感じで保護されました。 민간 자살 예방 활동가 시계 씨의 도움으로 자살은 면했지만 여전히 살 길이 막막했던 청년. 이후에는 일본 정부가 지원 혜택을 줍니다. 生活保護は毎月11万、病院もその生活保護以内でやらせてもらってますんで、医療もタダですし、はい。 최근에 그는 일도 시작했습니다. 거리에서 모델하우스 홍보 간판을 들고 있는 아르바이트입니다. 바이트をすると少し働いた分の収入がその生活保護から働いた分だけ引かれて、そうするとまあ体も疲れるし大変じゃないかなと思うんで、それともなんで働き出してるんでしょう。そうしないと自立が自分の中からなくなってしまうので、自立を目指して働かせてもらっています。 짧은 인생 동안 학대와 빈곤 속에서 살아왔던 청년. 죽음의 문턱에서 그를 다시 세상으로 데리고 나온 것은 민간 자살 예방 활동가 시계 씨와 정부의 생활보호제도입니다. 일본의 시민단체와 정부는 각각의 역할을 다함으로써 경제난의 파고 속에서 귀한 생명을 구해냈습니다. 어느 한쪽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회적 약자가 삐끗하면 곧장 바닥으로 추락하기 쉬운 미끄럼틀 사회 일본. 수직으로 떨어지는 그들을 막아주는 안전망이 지난 10년 동안 곳곳에 마련되고 있습니다. 먼저 일본 정부가 전국에 설치한 법 테라스는 개인 파산과 회생을 돕는 법률 상담의 문턱을 낮췄고, 법률 상담 후에도 생활이 공공하다면 지자체인 구리아라시에서처럼 저금리 대출 상품도 만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실질적인 경제활동을 도와주는 구직 상담센터 헬로워크도 있고, 만약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정부로부터 생활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래도 어려움이 생길 땐 무료 심리상담과 각종 시민단체들의 도움의 손길까지. 죽음으로 내몰리는 이들에게 정부, 법률가, 은행, 병원, 시민단체 등 다양한 기관이 연계하여 삶의 희망을 만들어줍니다. 現実にこの間日本社会が何をやってきたかというと、やっぱそれは、社会的にこう不利な人たちがそれでも相互にお互いに励まし合えるような居場所を作ってきたりで、経済的な給付だったら生活保護の活用なんかをする人たちもいますが、そういうふうにして、少しずつこう自分が生きていく空間を社会の中に作っていくっていうことをやってきたわけですね。でそれを全国各地でいろんな人がやってきたもんだから、なんとか3万人を切ったということですね。 쌍둥이처럼 닮은 두 개의 곡선, 바로 한국과 일본의 자살률 곡선입니다. 한국과 일본은 경제 위기가 있을 때마다
자살률이 급증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본에선 자살률이 감소세를 보입니다. 우리가 일본을 구석구석 들여다본 이유입니다. 일본에서처럼 한국에서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자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현실. 실제로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10대를 제외하고 모든 연령층에서 자살 충동을 느끼는 원인 1위로 경제적 어려움을 꼽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10대를 제외한 연령에서 이제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많이 그 자살 충동 유발 원인으로 이제 제시가 되었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이 노인 자살률이 높았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그 선제적으로 정부가 정책을 해 나갔다면 이제는 노인뿐만 아니라 그 아래 연령층에 대해서도 자살 문제가 번져나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지난 10월 한국에서 열린 한 자살 대책 세미나. 한국은 아직 국가 예산도 적고 연구도 빈약합니다. 그러나 자살 예방을 향한 의욕과 뜻이 모이고 있는 중입니다. OECD 국가 중 10년째 자살률 1위인 한국. 높은 자살률을 막기 위해 이젠 경제형 자살을 연구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돈이 없어 죽음을 택하려는 사람들에게 돈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 일본. 우리도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경제 위기와 함께 미국의 자살률도 급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없던 새로운 용어가 등장합니다. 이코노사이드. 경제와 자살의 합성어입니다. 경제적 이유로 인한 자살이라는 뜻이죠. 이코노사이드는 미국 대공황 시기 자금을 잃은 금융인들이 고층 빌딩에서 투신 자살한 것에서 시작된 단어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 단어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예전엔 금융인이라는 특정인들에게만 벌어졌던 현상이라면 이제는 경제의 허리를 담당하는 중산층들이 이코노사이드 예비군이 되고 있습니다. So a change in financial difficulties has had a big impact on suicide rates, or a chain, the recession and its associated effects has had a big change. Yeah. Without a doubt, I think economic factors contribute, possibly one of the largest triggers for suicide. 경제 위기로 인해 유례없이 자살률이 높아지고 있는 그리스. 세계는 지금 그리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코노사이드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발상지로 불리는 그리스의 아테네. 신타그마 광장은 그리스 최초의 헌법이 공표된 곳입니다. 그런데 2012년 봄, 이곳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평생 약사로 살면서 부러울 것 없었던 한 노인. 약사라는 직업은 그의 자부심이었습니다. 은퇴를 한 후에도 연금을 받으며 부족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어느 날
광장에 나와 수많은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살을 한 것입니다. 그는 그날 바로 이 나무 앞에서 삶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의 자살이 한 개인의 죽음으로 여겨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There were many letters all over, around, and flowers all around here. And people came as if this was like a monument, you know, like a national monument, and it came with very much respect. 약사 노인이 죽은 그날 밤, 신타그마 광장에는 수천 명의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시민들은 노인이 남긴 마지막 말을 외치며 밤새 시위를 벌였습니다. 약사 노인은 왜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까요? 그리스인들은 왜 그의 죽음에 분노했던 걸까요? 우리는 약사 노인의 딸을 어렵게 만났습니다. Ο πατέρας μου είχε τελειώσει τη φαρμακευτική, ήταν λοιπόν φαρμακοποιός, μπορούσε να κάνει τις επιλογές του και μπορούσε να έχει μια σχετική ποιότητα στον τρόπο ζωής του. Αυτά μέχρι το 2009. 한평생 약사로 일했던 그에게는 넉넉한 연금이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의 경제 위기가 오면서 연금이 대폭 삭감됐고 노인은 자신의 약값조차도 마련할 수 없을 정도로 생활이 갑자기 궁핍해졌습니다. 그는 평생 동안 성실하게 살아온 자신의 인생이 모욕을 받았다고 느꼈습니다. Η κατοχική κυβέρνηση Τσολάκογλου εκμηδένισε κυριολεκτικά τη δυνατότητα επιβίωσής μου που στηριζόταν σε μια αξιοπρεπή σύνταξη που επί 35 χρόνια εγώ μόνον, χωρίς ενίσχυση κράτους, πλήρωνε για αυτήν. Δεν βρίσκω άλλη λύση από ένα αξιοπρεπές τέλος πριν αρχίσω να ψάχνω στα σκουπίδια για τη διατροφή μου. 하루하루 연명하기조차 어려워진 노인은 결국 격렬한 분노 속에서 자신의 인생을 마감합니다. 그런데 이 일은 약사 노인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약사 노인이 죽은 2012년 그리스 자살자 수는 경제 위기가 오기 전보다 약 2배 가까이 늘어납니다. 그리스는 OECD 국가들 중 자살률이 가장 낮은 국가였습니다. 낙천적인 국민성, 에게의 푸른 바다가 안겨준 풍부한 자원과 따뜻한 날씨. 그리고 결정적으로 종교가 있습니다. 그리스 인구 약 98%가 믿는 정교회에서는 자살을 철저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Και αυτό συμβαίνει γιατί οι Έλληνες πιστεύουν στο Θεό. Πιστεύουν πάρα πολύ στο Θεό και ξέρουν ότι εάν θα δώσουν μόνοι τους τέλος στη ζωή τους, ξέρουν ότι αυτό θα τους χωρίσει από το Θεό και γι' αυτό δεν προχωρούν στην αυτοκτονία. 자살한 사람에게는 교회와 성직자가 장례를 주관할 수 없고 매장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인들은 가족이나 지인이 자살했을 경우에는 사고사로 위장할 정도입니다.
έχουν κοινωνικοποιηθεί στην αρχή της ζωής τους σε συνθήκες στην Ελλάδα όπου η αυτοκτονία είχε πάρα πολύ έντονα στιγματιστεί. 종교의 교리, 자살을 금기시하는 사회적 분위기, 그리고 자살자 유족에 대한 낙인. 이 때문에 그리스는 유럽에서 자살률이 가장 낮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경제 위기가 몰아닥쳤던 2011년까지 그리스의 자살률은 무려 45%나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스에서 갑자기 늘어난 자살률에 세계 여러 나라 학자들의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공중보건 전문가인 옥스퍼드대 스터클러 교수. 그의 주요 관심사는 경제 위기와 세계 자살률의 상관관계입니다. Our team has been studying how big economic changes can get under people's skin to affect their health, looking at major crises of the 20th century, from the Great Depression through to the East Asian crisis that affected South Korea in the late 1990s, to the current Great Recessions in Europe and North America. 그리스의 경제 위기가 구체적으로 자살률을 얼마나 늘렸는지 밝혀낸 학자도 있습니다. In terms of explaining the numbers of suicide in Greece over the period of the financial crisis, so we're looking at 2010, 2011, our statistical analysis revealed that for every 1% cut in government expenditure, that was associated with a 0.43% increase in the suicide rate. The set of early warning systems. 이들은 그리스의 자살률이 높아진 근본적인 이유는 경제 위기가 아니라 정부의 대응책에 있다고 말합니다. Greece implemented deep budget cuts and austerity measures to their health and social protection system. Dimitris, who was a pharmacist himself, but after a series of austerity measures, his pension was no longer sufficient to where he could afford medicines himself, the very ones he once sold. He blamed the government. He blamed the austerity measures in Greece that led him feeling no way out. In Greece, there is, historically has been, quite generous occupational pensions, and there is some measure of unemployment benefit and support, and there has been a reasonable provision in terms of public health care. But it's those items of expenditure which have been subject to quite draconian contraction and cuts, and this has led to widespread social disturbances, depression, and indeed a spike in the suicide rate. 그리스에서 가장 큰 자살 예방 단체 클리마카. 2008년 경제 위기 이후 이것도 갑자기 바빠졌습니다. Στη συνέχεια το 2007 κάναμε τη γραμμή παρέμβαση για την αυτοκτονία. Το 8 η γραμμή έγινε 24 ώρη και δουλεύει 7 μέρες τη βδομάδα. 24시간 운영된다는 자살 예방 상담 전화. 예전에 그리스였다면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게다가 2008년 이후에는 자살을 고민하는 사람들의 상담 내용 또한 달라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Θα σας πω το ότι πριν την οικονομική κρίση, το 2007 και το 2008, από τους πολίτες που μας έπαιρναν τηλέφωνο, το 25% ανέφερε ως ένα από τα κύρια προβλήματά του την οικονομική του κατάσταση, τα οικονομικά του προβλήματα. Μετά αυτό έγινε 75%. Και αυτό είναι ένας τριπλασιασμός του ποσοστού που δεν μπορούμε να τον παραβλέψουμε. 스피로스 씨의 가정은 3대가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한 집에 살게 된 건 경제 위기 직후부터입니다. 생활비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죠. 이 집의 가장인 스피로스 씨는 그리스 정부의 선박 엔지니어로 19년간 일하며 높은 연봉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경제 위기로 인한 구조조정으로 하루아침에 실직자 신세가 됐습니다. Στην ανεργία ήμουνα 3 χρόνια, 3,5. Επίδομα ανεργίας δεν έπαιρνα. Έκανα ό,τι δουλειά έβρισκα, αρκεί να έβγαινε ένα μεροκάματο. Αυτή τη στιγμή εργάζομαι μεν, αλλά δυστυχώς δεν πληρωνόμαστε. 이제 의지할 곳은 장모의 연금뿐. 한국 돈 약 73만 원으로 처제의 가족까지 총 6명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Δεν υπάρχει να κάνεις. Είναι το φως έρχεται, είναι το νερό, είναι και δεν φτάνουν τα λεφτά αυτά τα δικά μου. Δύσκολα να πούμε ερχόμαστε. 은행원으로 일했던 아내는 일자리를 잃었고 암까지 걸렸습니다. 그동안 모아온 재산을 치료비로 다 쓰고 난 지금 생활비와 약값은 그녀에게 암 못지않은 고통입니다. Ο πόνος δεν αντεχότανε και να βλέπεις και να μην έχεις και φως, να μην έχεις και εκείνο, να μην έχεις και το άλλο. Και πολλές φορές θα έλεγα στον άντρα μου, πάρε ένα πιστόλι, σκότωσε με ή θα πέσω από το μπαλκόνι. Το έχω σκεφτεί. Όμως ήταν ο μικρός αυτό που με κράταγε. 절망 속에서도 유일한 희망은 스피로스 씨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끝이 보이지 않는 불황에 이젠 아이의 미래마저도 걱정스럽습니다. Στο δημοτικό του παρέχουν τα βιβλία, του παρέχει τα τετράδια, του παρέχει αυτά. Όχι, αν δεν τα πληρώσεις δεν τα παίρνεις, δεν μαθαίνει. Να ζήσω γιατί σκέφτομαι ότι με όλα αυτά τα πράγματα που υπάρχουν γύρω μας σήμερα, τι θα γίνει ένα παιδί 10 χρονών. 그리스의 비극은 중산층 가정이 한순간에 무너져버렸다는 점입니다. 한때는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청년. 독실한 정교의 신자에 그리스 유명 증권회사의 직원으로 앞날이 기대됐던 마크리스 씨는 경제위기 직후 회사가 합병되면서 갑자기 해고를 당합니다. 수많은 회사가 문을 닫았기 때문에 다른 일자리를 구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Αλλά το 2007 ήταν πολύ δύσκολο οικονομικό έτος. Δεν είχαμε να φάμε, τροφή παίρναμε από την εκκλησία. Δεν υπήρχαν λεφτά αυτό. Μείναμε 8 μήνες χωρίς ρεύμα μέσα στο σπίτι εδώ. 8 μήνες χωρίς ρεύμα. Γιατί δεν έβλεπα ένα σκοτάδι, δεν έβλεπα πουθενά φως, τίποτα. Τότε προσπάθησαμε στο 2007 και 2008 4 φορές. 한창 나이에 삶의 끈을 놓으려는 청년. 그런 아들을 바라보는 이른 노모는 아들을 위해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현실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Και σε γνωστούς πάρα πολλούς χρωστάω και στο κράτος χρωστάω. Πολλά χρέη. Εγώ πνιγεί από τα χρέη, αφού δεν πάω κοιμηθώ τα βράδια, κάθομαι και σκέφτομαι. Πίνω χάπια κι εγώ για τα νεύρα μου.
수천 년 동안 신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었던 나라 그리스. 그리스의 수호신인 아테나는 지혜의 여신이면서 동시에 풍요를 가져다준 기술의 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경제 위기가 오기 전인 2007년까지만 해도 그리스는 세계 1위 해운 국가였고 아름다운 풍경을 보기 위해 매년 1,300만 명 이상의 여행객이 찾는 관광 대국이었습니다. 당시 그리스의 1인당 국민소득은 3만 불에 달했고 세계 30대 부자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Υπάρχει μια έκφραση στην Ελλάδα, δεν ξέρω αν υπάρχει και στην Κορέα. Πριν από το 2009 ζούσαμε μια περίοδο των παχιών αγελάδων. Δηλαδή, όταν οι αγελάδες ήταν πολύ μοσχαναθρεμμένες, πολύ τροφαντές όπως λέμε, έτσι, πολύ χορτάτες. 그런데 2008년을 기점으로 갑자기 자살률이 급증했고 어제까지 중산층이었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노숙자로 전락하는 충격적인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마치 영화나 드라마처럼 한 나라에서 일어난 이 급격한 몰락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우리는 그리스의 경제 자문이었던 미국의 저명한 경제학 교수를 만나봤습니다. The fact is that in 10 years earlier, Greece had joined the European common currency and had adopted the euro as its national currency. That left Greece vulnerable when other economies started to contract because there was no drachma left for it to fall against that would have repriced Greek goods for the external market. So that was number one. 유로화를 쓰기 전에는 해외에서 돈을 빌리려면 최대 18%의 비싼 이자를 냈던 그리스. 그러나 2001년 유럽연합에 가입하게 되면서 싼 이자로 돈을 빌리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적은 이자로 많은 돈을 빌릴 수 있게 되자 정부는 도로를 닦고 건물을 세우고 공무원 연금을 올리는 등 지출을 한껏 늘리게 됩니다. 그런데 2008년 미국발 경제 위기가 발발하자 유럽의 경제는 직격탄을 맞았고 관광업과 해운업에 주력하던 그리스 경제도 바닥을 칩니다. 이전에 빌렸던 돈을 갚아야 할 시기가 다가왔지만 국고는 이미 바닥. 결국 그리스 정부는 2010년 5월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기에 이릅니다. IMF에서는 한국 정부에게도 그랬던 것처럼 그리스 정부에 강력한 긴축 정책을 펼칠 것을 요구합니다. You know, what's happened is that social safety nets are part of what's been cut across Greece. Pensions have been cut, health care has been cut, education has been cut, all sorts of things that we would associate with a positive public state have been cut in this attempt to get the fiscal crisis of the state under control. 2009년 보건복지 관련 예산의 약 40%가 감축됐고 이후에도 계속 줄어듭니다. 그 결과 최일선에서 국민의 건강을 지켜주던 국립병원들은 하나둘 문을 닫고 민간업자들이 인수한 이 병원은 호텔, 레스토랑 등 수익이 나는 시설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보건 예산이 줄어들자 그리스 전체 의료 체계가 타격을 입게 됩니다. 아파도 갈 병원이 없고
비싼 약값을 감당하기 힘들어진 그리스인들. 이런 상황 속에서 몇몇 그리스의 민간 의사들이 2011년부터 무료 진료소를 설립하고 시민 치료에 나섰습니다. Συνολικά αυτή τη στιγμή έχουμε ξεπεράσει τις 30.000 ιατρικές επισκέψεις. Μπορεί να είμαστε κοντά στις 35.000 και δυστυχώς μήνα με το μήνα αυτό αυξάνει και δεν είναι μόνο τα φάρμακα που δεν έχουν να πάρουν οι ασθενείς, αλλά ούτε καν τις εξετάσεις και ούτε την νοσηλεία στο νοσοκομείο όταν χρειάζονται κάποια επέμβαση χειρουργική ή κάποια άλλη θεραπεία. 의약품은 현재 기부를 통해 지원받고 있지만 갈수록 늘어나는 환자들로 인해 턱없이 부족합니다. 최근 이곳에서는 아이들의 분유와 기저귀까지도 기부를 받아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료뿐만 아니라 삶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까지 흔들리기 시작한 그리스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Στα δημόσια νοσοκομεία η έλλειψη σε υλικά, είτε φάρμακα είτε ιατρικά υλικά, τον τελευταίο κυρίως χρόνο έχει φτάσει σε σημεία που κινδυνεύουν ανθρώπινες ζωές. Πηγαίνει στο δημόσιο νοσοκομείο και του ζητάνε 20-30 χιλιάδες ευρώ και δεν τα έχει. Είναι πολύ φυσιολογικό να οδηγηθεί στην αυτοκτονία. 거리로 뛰어나와 시위를 벌이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외치는 것은 반정부 구호라기보다 자신들의 생명선을 지키기 위한 절규입니다. That social protection programs work best to stave off harm in some of society's most vulnerable groups. When politicians respond to economic problems with austerity and deep cuts, we've seen it gives rise to greater alcoholism, risks of suicides, and infectious disease outbreaks. Recessions can hurt, but austerity kills. 경제 위기가 닥쳤을 때 정부의 대응책은 매우 중요합니다. 국가가 어떤 정책을 하는가에 따라 국민의 생명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 정부가 실시했던 정책은 과연 최선이었을까요? 오직 그 방법밖에 없었을까요? 얼음과 불의 땅 아이슬란드. 화산 폭발로 이루어진 섬인데도 국토의 10분의 1은 빙하로 뒤덮인 신비한 곳입니다. 수십 개의 활화산 덕분에 지열 에너지가 많고 유럽 최대 규모의 폭포가 있어서 수량도 풍부합니다. 세계 5대 온천 중 하나인 블루라군은 장엄하고 이색적인 풍광으로 세계 여행자들을 유혹하기도 하죠. 아이슬란드는 세계 4대 어장으로 불리는 북대서양 어장을 끼고 있어서 손꼽히는 어업 국가이기도 합니다. 유럽의 작은 섬나라지만 그 어느 나라보다 풍요롭습니다. Yes, well, Iceland was a very affluent country. It has been for some 3 or 4 decades. Iceland is really one of the economic miracles of the post-war period in the Western countries. 그런데 Guð blessi Ísland. Svo hætta er raunveruleg, góðir landsmenn, að íslenska þjóðarbúið myndi ef allt færi á versta veg, sogast með bönkunum inn í brimrótið og afleiðingin yrði þjóðar gjaldþrot. 2008년 경제 위기에 직격탄을 맞은 아이슬란드. Og við vissum eiginlega ekkert hvað við áttum til bragðs að taka. Við vissum ekki hvernig við áttum að bregðast við. Við vorum vön jarðskjálftum
og í náttúruhamförum, en við vorum ekki vön því að það væri hamfarir af mannavöldum. 1990년대 아이슬란드 정부는 자국의 금융 규제를 풀어서 네덜란드, 영국 등 외국의 투자가들을 적극 유치합니다. 그런데 그게 화근이었습니다. 한없이 부풀어 올랐던 아이슬란드 은행의 금융 상품들. 그 거품이 꺼지면서 아이슬란드 경제 전체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세계 5위의 부자 나라 국민들은 1인당 약 5억 원의 외채를 갚아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스와 같은 시기에 최악의 경제 위기를 겪게 된 아이슬란드. 그리스처럼 이 나라도 자살률이 올랐을까요? Sko, það var náttúrulega mjög mikið talað það í kjölfar hrunsins að það mætti búast við því að líðan Íslendinga myndi versna, sjálfsvíg hugsanlega aukast og svona bara vandamál gætu aukist og komið upp á yfirborðið. Aukið þunglindi og kvíði og erfiðleikar og jafnvel neysla og misnotkun á áfengi og vímuefnum. 그런데 아이슬란드의 자살률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2013년 유엔이 조사한 세계 행복 보고서에서는 총 156개 나라 중에서 9위로 상위권을 기록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걸까요? Iceland is a very interesting country. It has actually a relatively small population. There are very strong social bonds throughout the country's population and a high degree of what we'd describe as social capital. But specifically, it has very strong labour market institutions and very well-defined social protection measures to support people in vulnerable times. 먼저 재정 위기 동안 IMF가 삭감을 요구했던 사회보장 지출을 오히려 늘립니다. Það með yfir 50% af útgjöldum ríkisins. Svo það ekki auðvelt að breyta einhverju öðruvísi en það komi við það líka. Sér það markmið að reyna að hindra að fólk lendi í fátækt eða sérstökum erfiðleikum vegna hrunsins. 경제 위기 속에서 정부는 복지 예산을 늘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늘린 복지 예산이 정확하게 쓰일 수 있도록 복지 감시단을 출범시킵니다. Og þessi vakt, hún átti að fylgjast með afleiðingunum. Afleiðingur hrunsins á fjölskyldunar og heimilin í landinu og hún átti að koma með tillögur til stjórnvalda úrbætur. Þannig að fókusin á stofnanir og félög sem hafa á tilfinningunni hvernig fólki gengur almennt í samfélaginu þegar það verður svona fjárhagslegt hrun. 정부와 지자체는 물론 적십자, 장애인협회, 노인협회 등 사회적 약자와 긴밀하게 연결된 민간단체들이 복지감시단에 포함됐습니다. 그들은 어려운 서민들을 위해 다양한 정책도 제안했는데 특히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주력했습니다. Þetta var náttúrulega eitt af stóru vandamálunum og þyrfti yfir okkur því við erum ekki vön atvinnuleysi á Íslandi. Og þess vegna var alveg sérstakur hópur settur í það að vinna í raun og veru með Vinnumálastofnun alls konar úrræði og auðvitað var Vinnumálastofnun líka í þessu málum en í fyrstum vikunum á mánuðunum
아이슬란드는 낮은 실업률을 자랑하던 나라. 하지만 경제위기 1년 만에 실업률이 4배 이상 급증하게 됩니다. 아이슬란드 정부는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다시 취업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마련했습니다. 경제위기 동안 아이슬란드 실직자 2명 중 1명이 이 프로그램을 이용했을 정도입니다. Úrval af margs konar vinnumarkaðsúrræðum sem við köllum. Það geta verið námskeið, það geta verið sjálfstyrkingarnámskeið eins og tagi, verkmenntunar námskeið. Já, það má segja að svona í heildina má segja að allir þeir sem hafa orðið atvinnulausir að í einhvern tíma frá árinu 2008 fram á þennan dag að það bil helmingurinn af þeim, cirka 50%, hafa farið í gegnum svona prógram. 정부는 또 실업자들의 생계를 위해 실업수당 수급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립니다. 아이슬란드의 실업 구제 정책은 계획적이었고 치밀했습니다. 그 결과 유럽의 다른 나라들과 달리 아이슬란드의 실업률은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경제위기 동안 아이슬란드 정부의 지원책은 사회 구석구석 빈틈없이 연결됐습니다. 집 대출금으로 빚더미에 앉은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 정부는 2010년까지 총 7천 가구의 부채를 탕감해줍니다. 그리고 유망한 중소기업의 빚도 감면해줍니다. 정부의 이런 조치 덕분에 고용주는 기존 직원을 해고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In all ways, Iceland took the opposite steps of what the Greeks had done. Iceland invested in programs that helped the newly unemployed to find jobs, helped people who had lost their homes to ensure they had a roof over their head. And so, even at a time when it was becoming more expensive to import medicines, Iceland boosted funds to its universal healthcare system. 아이슬란드 국민들의 삶에도 숨통이 트이기 시작합니다. 남편과 이혼하고 2살 배기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는 율리아나 씨. 어린 나이에 결혼에 실패하고 일자리도 없어서 살 길이 막막했지만 국가의 도움이 있어서 어려운 고비를 넘겼습니다. Núna þá fæ ég húsaleigubætur greiddar í hverju mánuði. Ég fæ það sem að kalla sérstakar húsaleigubætur og það eru hærri en þessar venjulega. Og það bæði að því að ég einstæð með barn og á biðlista yfir félagslegt húsnæði. Og svo fæ ég barnabætur 이 집세와 양육비 그리고 실업수당까지 한국 돈으로 매달 총 256만 원을 받는 율리아나 씨. 아이슬란드의 물가가 높긴 해도 아이와 둘이서 살기에 부족하지 않습니다. Já, hún dugar, en það alveg koma alveg tíma ef það auka útgjöld. 아이슬란드 정부의 따뜻한 지원 정책은 한부모 가정에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줍니다. 그래서일까요? 아이슬란드는 경제 위기 동안 불평등 지수가 감소했고 자살률 또한 늘지 않았습니다. But however, they are outsider in the society because they have not enough to be able to live equally to at least the lower level of the society. Og það hefur verið talað töluvert það að fólk sem í vandræðum það taki sitt eigið líf. So it's important to take it up on them.
table. 그런데 아이슬란드 정부는 국가 부도의 위기 앞에서 어떻게 복지 지출을 늘릴 수 있었을까요? That it couldn't be dealt with either by austerity, cuts alone, or raising taxes, creating revenue alone. We had to do both. We raised many taxes, especially on high income, financial gains, big assets, and we tried to shelter the low-income groups which didn't take on any tax raise. 이 나라의 복지 예산은 대표적인 사회복지국가 스웨덴보다 훨씬 적고 OECD 평균보다도 적습니다. 그럼에도 알찬 복지 정책을 펼칠 수 있었던 것은 선택과 집중을 잘했기 때문입니다. Most of the benefits which are given, they are income tested or they are targeted at the lower income groups. If you have other earnings, if you're doing well, then you get little or nothing from government. But if you are in a situation of need, then you might be reasonably well provided for. And actually this characteristic was increased during the crisis, channeling the money to the most needed households.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정책들은 국민의 생명을 지켰을 뿐 아니라 국가 성장의 견인차가 됐습니다. 2013년 아이슬란드 경제는 2.8% 성장하게 됩니다. 사실 이런 복지 시스템은 아이슬란드가 인구 32만 명의 작은 나라이기에 가능했던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린 경제 위기 속에서 아이슬란드가 걸어간 길은 세계 여러 나라에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유럽에서 그리스의 실패와 아이슬란드의 성공이 있고 난 후 복지가 성장을 늦출 수도 있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던 IMF가 최근 새로운 관점의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적당한 재분배는 성장을 촉진시킨다는 관점입니다. Nobody believes a capitalist society can function if the distribution of income is perfectly equal. So if we give everybody exactly the same income, we are going to lack the incentives for investment, for saving, for growth. A certain amount of inequality is good, but go beyond a certain level and you get into trouble. Because more equal societies tend to do well over the long haul. They tend to have less fragile growth experience, a more sustained and stable growth experience. Here again, I think our finding that unless it is extreme, that redistribution does not appear to be harmful, that makes you think that again, some intervention, if designed well, may be both a pro-growth and a pro-equality policy. So it could be a win-win policy. 경제 위기가 시작된 지 6년째. 오늘도 그리스 거리 곳곳에는 시위가 끊이지 않습니다. 구조조정을 당한 청소미화원들의 연대 시위입니다. I was in Athens last month, and it was so sad because, you know, these are the Greeks whom I have known in the past are a happy and joyful people. Then I would walk down the street of Athens, and people were all looking down at the pavement as they walked. No one smiled. I would occasionally hear laughter, and I'd turn around, it would be a drunk. You had to be a drunk or a junkie to have a reason to laugh, and that's a terrible thing to say about a society. 사회 안전망이 붕괴되자
자살률이 증가하고 사회 전체가 추락해버린 그리스. Εντάξει, αλλά ξέρω πολλούς που απομονήσανε που ήταν και φίλοι μου. Οικονομικά, γιατί χρωστάγανε να πούμε στις τράπεζες, δεν μπορούσαν να πληρώσουν τα δάνεια, κατεσχέσαν τα σπίτια και δεν μπορούσαν να φέρουν από φιλότιμο αυτοκτονήσαν. Και δεν τα γράφουν αυτά οι εφημερίδες και οι τηλεοράσεις. Δηλαδή μου περνάει από το μυαλό πολλές φορές και δεν ξέρω καμιά φορά, δηλαδή ξέρω εγώ πώς. Αυτοκτονία είναι άλλη. Ξέρεις ποια είναι? Όταν κοιμάσαι και δεν μπορείς να κοιμηθείς και μέσα σου έχεις αυτό το πράγμα, το άγχος και λες αύριο το πρωί θέλει το παιδί μου να πάει σχολείο και δεν έχω γάλα, δεν έχω να του δώσω μισό ευρώ να πάρει ένα κουλούρι. Ήρθε ο λογαριασμός της ΔΕΗ, ήρθε το ενίκιο, ήρθε το εκείνο, ήρθε το άλλο. Εγώ πώς θα τα βγάλω? Αυτή είναι αυτοκτονία. 사회 안전망을 지키는 일. 이 일이 오직 사회적 약자만을 위한 일일까요? If you have no unemployment benefit system, if you have no housing benefit system, for periods of unemployment, which may occur through international economic turbulence, all sorts of issues, then, okay, there may not be people lying dead in the street, but if they're killing themselves within their own home, then it's actually very little difference. Absolutely, absolutely. I mean, you have to, unless you're willing to take the risk of outright public revolt and, chaos and anarchy, you have to have those social safety nets. There is something we can do, and we've shown that smart investments not only help our economies, but also protect people from harm. Where there's a stronger social safety net in place, it reduces the risk of suicide and it can even eliminate it. 지금까지 우리는 서로 다른 길을 걸었던 두 나라의 이야기를 짚어봤습니다. 그리스와 아이슬란드. 두 나라는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직격탄을 맞았고 국가 부도 사태의 일입니다. 그들은 또 IMF에 똑같이 구제금융을 신청합니다. 그들의 시작은 같았습니다. 그러나 아이슬란드는 국민의 삶이 추락하지 않도록 사회 안전망을 강화했고 그리스는 국민들에게 고통 분담을 요구했습니다. 경제 위기가 시작된 지 6년 뒤 두 나라 국민들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결국 사회 안전망이 약해진 그리스는 국민들의 생명이 바람 앞의 등불처럼 크게 흔들렸습니다. 자살률은 단지 죽은 이들에 관한 통계가 아닙니다. 그 나라의 국민들이 얼마나 안정된 사회에서 살고 있는지를 말해주는 삶의 또 다른 지표입니다.